자, 그렇다면 2막이라고 쳤을 땐 이제는 정소림, 우리 아나운서 캐스터인 정소림에 대한 궁금한 점을 우리 또 장 감독이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준비 많이 했습니다. 짧게 물어보도록. 알겠지? 이제 오버워치를 나왔을 때부터 했으니까 되게 대회도 많이 챙겨봤거든요. 저는 이제 BJ 리그부터 시작해서 에이펙스, 컨텐더즈, 뭐 오픈 디비전이랑 트라이얼까지 저는 다 챙겨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섭다. 나보다 더 많이 봤다. 난 안 본 프로도 많아. 해설자분들이나 캐스터분들에서 관점이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소림 캐스터님이 보셨을 때 오버워치에 한정해서 정말 잘하는 프로게이머 선수가 있으셨는지. 사실 아직은 이제 진행 중이고 오버워치 리그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오버워치라는 종목은 워낙에 피지컬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게임이에요. 그 어떤 게임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선수 생명이 굉장히 짧아요. 안타까워. 예. 그래서 단순히 비교를 하자면 LOL만 해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페이커도 꽤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으로 더 돌아가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임요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 선수 생활을 했고, 근데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스에 참여했던 선수들은 그 정도 뭐 4, 5년 했지만 그렇지 않은 현재 리그로 바로 간 선수들 입장에서는 진짜 반년하고 그만두는 선수도 있고, 그래요? 1년 하고 그만두는 선수도 있고 막 이래. 거기서 장난 아니에요. 류재홍은 잘했잖아요, 그죠? 근데 재홍이마저도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수 생활이 길지 못해서 제일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그동안에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선수는 아무래도 또 류재홍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선수가 워낙에 그 전부터 다른 FPS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게 힐러가 특히나 그 오버워치라는 종목에서 힐러가 그렇게까지 눈에 띄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힐러가 그만큼의 존재감을 보여준다는 게 그게 대단하기 때문에 뭐 류재홍 선수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죠. 아무래도. 에이펙스나 컨텐저즈 시절에 보면 플레이 오브 더 위크라고 해서 그 주에 잘했던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선수들을 한 명씩 뽑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수의 강점이라던가 어떤 특징 같은 거를 설명을 하시면서 뽑아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따로 공부를 하시는지. 그거는 근데 중계를 하다 보면 당연히 뛰어난 선수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따로 공부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 리허설은 혹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예전에 진행했던 에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TV에서 진행을 했던 방송이고 카메라도 다 있고 뭐 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1시간 전 아니면 뭐 2시간 전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그냥 정말 실제 방송 들어가는 것처럼. Overwatch Apex Season 2 Energized by Hot 6 Semi-Final. 에이펙스에 대한 선수들의 열정과 얼마나 많은 팬분들의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리허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오버워치 리그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화면에 눈에 띄어가지고 기왕 할 거면 빡 해야 돼요, 빡. 리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테스트만 이렇게 해보고 리허설 없어요. 없어요. 그냥 보고 가는 거야? 처음에 오버워치 리그 진행할 때 그 스텝 혼났잖아, 나한테. 원래 마이크 테스트 같은 건 다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끝나야 되는 거. 다 진행을 하고 맞추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마이크나 이런 건 안 맞춰봐? 그랬더니 방송 들어가면 맞출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초창기에 오디오 사고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하죠. 원래 마이크는 들어가기 전에 맞추는 거예요. 요즘에는 점점 게임 방송이 케이블에서 점점 이제 온라인 방송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온라인 방송에서는 사실 이렇다 할 리허설을 많이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잘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나는 그 두 가지를 다 거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요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게 좀 있어. 그냥 그럴 경우는 얘기를 해주고 조금씩 맞추고 하긴 하죠. 제일 일하기 편하거나 케미가 좋았던 해설이나 캐스터분이 계실까요? 사실 캐스터랑은 같이 일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거를 제외하고는 캐스터랑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해설자 같은 경우에는 용봉탕이라고 황교영 해설이랑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하고도 잘 맞고, 그 다음에 김정민 해설도. 김정민? 옛날 테란? 그 친구하고도 이렇게 해서 쿵짝쿵짝이 잘 맞고,
있고 정인호 해설이라고 네.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또 워낙 위트가 있고 맞아, 재치가 맞아. 있어서 그는 그 친구대로 좋고 그다음 장지수 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 워낙에 그 고유의 색깔이 있는 아이라서 그래서 처음에는 얘한테 딱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두 번, 세 번 중계하다 보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워치 해설은 다 좋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도 누나의 몫인 거죠. 아, 그거는 당연하죠. 장지수 해설위원이 할 법한 대사를 네네. 김정민 해설한테 던지지는 않는 거죠? 아니죠. 그런 걸 하면 안 돼. 예를 들어 내가 이 말을 던졌을 때 얘는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멘트를 얘한테 하는 거지 똑같은 멘트를 얘한테도 던지고 얘한테도 던지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해설자에 따라서 그거를 캐치하고 얘한테는 이런 건 하면 안 돼. 얘는 이렇게 해봤자 재미가 없을 거야.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을 해줘야 되고 나의 리액션도 그것도 다 달라야 돼. 그렇지. 그러면 3인 중계가 좋아요? 2인 중계가 좋아요? 3인 중계가 훨씬 편하죠. 그래? 원래 훨씬 편해요. 이쪽의 내용들을 붙여주는 역할들만 하면 되는 거라서 캐스터는 사실은 많이 알아도 많이 건드리면 안 된다는 불문율도 있었어요. 왜? 해설자의 내용들을 캐스터가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해설자는 무슨 얘기를 해? 캐스터가 자기가 안다고 해서 1부터 10까지 1부터 주주주주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캐스터는 1, 2만 알고 있지만 1, 2만 딱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1, 2가 이렇게인데 그러면 나머지 3, 4, 5, 6, 7, 8, 9, 10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딱 완성도 있게 맞춰주는 거란 말이야. 원래 캐스터와 해설자 중계의 밸런스는 그래요. 오버워치 리그 같은 경우에는 2인 중계예요. 2인 중계일 경우에는 이 해설자가 벽돌을 이렇게 계속 쌓아야 되는데 너무 하중이 걸리는 거야. 3인일 때는 벽돌을 꿍꿍꿍꿍 쌓는데 얘가 꿍꿍꿍꿍 쌓아야 되니까 얘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면 말을 얘 80% 나 20% 이렇게 하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안 맞지. 그러다 보니 이 친구의 역할을 캐스터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3인 중계할 때보다 캐스터가 훨씬 더 게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그 내용을 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페이는 더 줘요? 아니요. 이런. 사실 작년에 엄청 세게 번아웃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4개월을 개인 방송도 쉬고 그러면서 놀았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리그는 겨우 했지만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 나이쯤 됐으니까 나 이제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난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게임을 중계하기에도 너무 나이가 많고 방송하기에도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제 그만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때 잠깐. 근데 이제 그게 회복이 되고 나서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시 또 나는 아직 뭔가를 포기하기엔 너무 젊은 나이인데 내가 나이라는 것에 집착해서 아직도 나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구나. 내가 20대 후반에 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방송을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했던 시기가 있었잖아. 그걸 내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구나.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제가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대신 검색해드리는 특이점이면 수다 유튜브에서 저희가 정말로 좋아하는 우리 누나 모셔놓고 정말 상반된 얘기, 육아와 오버워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